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도덕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저희 계약하고 도덕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평가 계획을 좀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그 코로나 상황이 조금 악화가 되어서 여러분들 학교에 직접 나와서 선생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마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그리고 집필평가의 계획에 일부 수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써둔 게 있으면 지우시고 지금 안내해 두는 대로 적어 두셨다가 2학기 도덕평가에 대비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좀 기본적으로는 집필과 수행을 하는데요. 집필평가는 60%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60%. 100점 만점 기말고사 한번 치고 그걸 60%로 환산한다는 겁니다. 100점 받으면 집필은 60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행. 지난번에 선생님이 안내해 줄 때 발표하는 수행평가 할 계획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직접 학교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수행평가 진행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1학기 때 했던 수행평가 중에서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참고하면서 여러분들 보고서 글쓰기 하는 수행평가를 했었잖아요. 그것을 단원이라든지 주제를 바꿔가지고 동일한 형태로 한 번 더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글쓰기 20%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숙제를 해오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예고를 해주고 나면 학교에서 만났을 때 그 수업 시간에 글쓰기를 해서 그 시간 마칠 때 바로 제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관찰 기록이라고 해서 30점 준다고 했었죠. 그 중에 이제 노트, 포트폴리오가 20이고 태도 점수가 10점일 거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학교 나오는 날짜가 적을 거기 때문에 태도에 대해 점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태도 부분은 빼고 노트 이것만 20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0, 20, 20. 지난 시간부터 해서 지금 온라인 수업에서 필기하는 것도 노트에 다 옮겨 적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온라인에서 수업하는 것 그리고 학교에 직접 와서 수업하는 것 다 노트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학기 말에 여러분들 학교 나오셨을 때 한 번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수정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74쪽 내용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75쪽 생각을 넓히는 자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페이지밖에 되지 않지만 마음을 먹으면 시험 문제를 3문제 정도까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페이지니까 전 75페이지에 커다란 별표를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필기하진 않고 중요한 부분에 동그라미나 밑줄 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 국가의 기원, 자연 발생설과 사회 계약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연 발생설에 동그라미 치시고 사회 계약설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국가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에 관해 크게 2가지의 주장이 있다. 주장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 발생설. 그림을 보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가 한 명 등장합니다. 사람 이름이 좀 길죠? 7글자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잘 대답하셨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중학생 지금 2학년이니까 철학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친구들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유명한 주장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러한 존재이다.
과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어떤 존재 내지 동물이라고 보고 있을까요? 잘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인간은 본래 사회적 본성을 타고난다. 그림 속의 글자에 그렇게 돼 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내지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지 않고 여러 가지 공동체들을 만들면서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들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가장 먼저 만들어진 제일 작은 규모의 공동체, 혈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잘 대답하셨습니다. 가정 내지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가정이나 가족, 이것들이 모이면 중간 규모의 또 다른 공동체, 우리가 사회라고 말하는 것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규모의 공동체인 여러 가지 사회들이 모이게 되면 비로소 가장 큰 규모의 공동체인 국가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가 생겨나는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군가의 인위적인 조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동물로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 때문에 국가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을 무슨 설이라고 한다고요? 잘 대답하셨습니다. 자연 발생 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 성립에 대한 입장과 사상가를 연결해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입장도 중요합니다. 사회계약설이라고 되어 있죠. 사회계약설 하면 주장하는 사상가는 유명한 사상가 3명 정도 있는데 지금 저희 책에서는 그 중에 한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림 위에 칸에 보면 이름 2글자 사람이 나오고 있네요. 사람 이름 확인하셨나요? 뭐라고 되어 있죠? 좋습니다. 홉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홉스 이름에도 동그라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셨나요? 1학기 때 여러분들 공부했던 것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동양에서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런 성악설을 주장했던 대표자가 있었습니다. 저희 1학기 기말고사 문제에 직접 나오기도 했었죠.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좋습니다. 순자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순자가 동양의 성악설 대표자라면 이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서양의 성악설 대표자가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홉스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보았다. 이기적이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도 전혀 미안해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악한 본성, 이기적인 본성, 통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악설의 서양 대표자가 홉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이기적이라면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는 평화로울까요? 아니면 위험할까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죠. 서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끼리 다투게 될 겁니다. 지금 말풍선에 보면 서로 막 싸우고 있죠.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전쟁이다.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실제로 홉스는 국가가 생기기 이전 자연 상태를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홉스의 표현을 직접 가져와 보자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기본적인 생명도 보장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계약을 통해서 강력한 국가를 수립하고 그 국가 아래서 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리를 보호받겠다. 이것이 사회계약설 홉스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론과 사람 이름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료 2도 한번 보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생업을 주어 선한 대로 가게 한다. 아래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서도 도덕적인 마음을 지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은 고정적인 생업이 없으면 도덕적인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마음이 없다면 방탕하고 간사하고 사치스러운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3일 굶은 사람에게 앞에 있는 남의 음식 그거 먹지 말라고 요구한다고 해도 눈이 뒤집혀서 누구 건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허겁지겁 먹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일정한 생업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도덕적인 행동하는 거 요구하긴 좀 어렵다는 것이에요. 뒷부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왕은 백성들의 생업을 만들어 주어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충분하게 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먹여 살릴 만하게 하며 풍년에는 언제나 배부르고 흉년에도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선한 대로 가게 되므로 왕은 쉽게 따르게 됩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동양 성악설의 대표자 순자 이야기 해드렸었는데 저희 1학기에 성선설 대표자도 배웠었죠.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맹자, 제시문 제일 마지막 맹자의 이름에도 동그라미를 칩시다. 맹자가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은 백성들의 생업을 보장해 주자는 거예요. 저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극적 국가관, 적극적 국가관이 있었었죠. 소극적 국가는 다른 말로 야경 국가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가능하면 국민 삶에 개입하지 말고 밤에 경찰 역할만 해주세요. 이게 소극적 국가고요. 적극적 국가는 다른 말로 복지 국가라고 한다고 했어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 삶에 개입해서 최소한 생계 유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개선해 주세요. 이게 복지 국가의 입장이 될 거거든요. 지금 읽은 자료에서 맹자의 주장, 백성들에게 일정한 생업을 보장해 주자. 야경 국가, 복지 국가 둘 가운데 어디에 가까울까요? 잘 대답하셨습니다. 적극적 국가인 복지국가에 가까운 주장을 이미 동양의 맹자가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단원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새로운 단원 76페이지죠. 이제 76페이지 내용 또 판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울 거고요. 76페이지 02단원입니다. 자, 02단원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 02단원 지금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선생님이 한 번 더 읽어주겠습니다.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 지난 시간에 국가에 대해 배웠으니까 이제 국가 속에 살고 있는 시민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76페이지 권리 행사와 의무 수행이라고 되어 있죠. 교과서 본문을 읽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서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 자질로는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들 수 있다. 두 가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네요. 우선 평등권, 참정권 등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면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고 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다. 권리 행사가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바르게 행사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겠죠? 다음으로 시민은 권리를 누리는 만큼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권리 반대편에 있는 의무도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걸 필기를 통해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 권리 행사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바로 1. 권리 행사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우선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를 행사하는데 바르게 행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들 앞부분 선생님이 수업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권리가 있다면 다른 사람도 권리가 있겠죠. 권리를 바르게 행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 또한 존중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 주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 주자.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과연 권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생들이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종류, 다른 말로는 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한 나라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방해라든지 간섭이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에 알맞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권리, 지난 시간에 보편적 가치에서도 배웠었던 단어입니다.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자유권. 그 다음 시민들이 가져야 하는 권리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는 권리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걸 평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평등 이야기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국민들이 이제 선거를 할 거잖아요.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뽑는 선거, 여러분들 부모님도 직접 하러 가시고 TV에서도 사람들 참여하는 거 뉴스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유권자들,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 1인당 투표할 수 있는 종이 몇 장,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선거, 국회의원, 교육감 이런 거 한다고 하면 여러 장을 받겠지만 그 중에 한 종류에서 사람을 뽑을 때 자기 투표권을 몇 장만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1인 1표의 원칙을 가지고 있죠. 엄격한 평등권이 적용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거라든지 정치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언급해 볼 수 있는 권리는 평등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되잖아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세 글자로 참정권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참정권. 그 다음, 여러분들 생활하다 보면 가끔씩 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땅, 거기 이제 국가가 도로를 만드는데 국가에서 실수로 개인 소유 땅 일부를 가져가서 도로 만드는 데 넣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개인의 재산상 손해를 준 거겠죠. 그렇다면 그런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 다음, 사회 속에서 기본적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언급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 사회권 가운데 이제 교육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의무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의무 교육 언제까지 받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중학생까지 받게 되죠. 지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차원, 의무의 차원에서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권리라고 하는 게 의무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권리 행사 이 부분은 지우고 이제 의무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기가 안 된 학생은 잠시 멈췄다가 필기하고 따라오도록 하세요. 권리 이후에 우리는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바로 2번. 의무 수행이라고 적었습니다. 의무 수행. 동그라미 1번. 의무를 수행해야 국가가 유지될 수 있음. 의무를 수행해야 국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2번 의무의 예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상 있어서도 많은 걱정을 하지만 실제 이제 경제 활동이 위축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무엇을 주었죠?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2차 재난지원금을 주자 이런 논의가 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돈을 주려고 하면 그냥 막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국민들 도와주기 위한 여러 가지 돈 만드는데 이런 돈들은 결국 누구한테서 나온 거죠? 국민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국민들이 내는 돈, 보통 뭐라고 표현하죠? 세금이겠죠? 세금을 내야 하는 것도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잘 대답하셨습니다. 납세의 의무. 국민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잘 납부해야지 국가가 유지되는 것에 기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기면 탈세 이런 걸로 처벌받기도 하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국민들이 가지는 또 다른 의무,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국토 방위를 줄인 말입니다. 국방의 의무. OX 퀴즈 한번 해볼까요?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O가 아닙니다. X입니다. 국민이라면 다 국방의 의무를 가져요. 물론 의무적으로 사병 복무하는 거, 이건 남성들만 하지만 여성들도 뭐 장교로 복무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전쟁과 같은 위급 상황이 일어난다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진 않더라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도우면서 국방 의무에 기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차별 이런 게 일어나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가져야 되는 의무예요. 국방. 자, 그 다음 선생님이 권리 이야기할 때 사회권 말하면서 교육이라고 하는 거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고 그것은 의무이기도 하다고 말했었죠. 교육의 의무도 굉장히 중요한 의무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교육기관에 있는 아동, 내지 청소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고 하면 보호자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하면 여기서 하나 정도가 더 들어가겠죠. 세금을 잘 내서 국가가 유지되게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 벌려고 하면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을 조금 고상한 한자 두 글자로 한번 바꿔볼까요? 열심히 노동을 한다. 두 글자로 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근면 성실한 사람들 이런 말 들어봤었죠. 그때 열심히 한다는 의미 근이 될 겁니다. 힘쓰면서 노동하는 것이니까 일하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일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개발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들 개인들이 모이게 되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의 일 또한 국가 국민들이 가져야 될 의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 가운데 권리와 의무 이 정도까지 해봤고요. 77페이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